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현입니다. 박현준입니다. 네.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네요.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막 같이 따라하고 있는 자, 모양이에요. 오늘도 이제 촬영에 집중하죠. 자,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네. 아이가 다쳤어요. 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좀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끼리 이제 아이들이 다쳤을 때 그 순간 너무 막 이제 당황하고 걱정해도 되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처치라든가 아니면 병원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이거 꼭 꼬매야 되는 건가요? 꼭 이게 봉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 상처가 있고 봉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처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막 사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 꼬매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빨갛기는 한데 벌어지지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꼬매지 않아도 괜찮고 딱 이걸 벌려봤을 때 이게 벌어지면은 봉합을 하는 경우가 좋고 또 애들은 입을 잘 다치거든요. 입 주변은. 근데 입 안쪽이나 입술 주변이 5mm 정도 이하로 찢어진 경우는 크게 봉합을 안 해도 잘 나아요. 근데 이게 5mm인데 관통되거나 막 뚫려있는 상처면은 그래도 봉합을 하는 게 좋아요. 어머님들 중에서는 봉합을 하면 거기 좀 실밥 자국 남지 않느냐. 특히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 뭐 붙이는 접착제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테이프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봉합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봉합사 자국이 남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체 부위에 따라 봉합사를 발사하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관절 부위 같은 경우는 팔을 굽히거나 뭐 피거나 했을 때 봉합사를 일찍 제거를 하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주 정도 후에 발사를 하게 되어 있고 체간 부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에 실밥을 뽑게 되어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뽑으면 말씀하신 대로 실밥 자국이 남을 수 있어서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조금 일찍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밥 자국이 크게 남지 않아요. 또 아까 더모본드 피부 접착 본드를 말씀하셨는데 접착제는 얼굴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미세한 틈만 있어도 흉이 더 잘 남기 때문에 접착제가 상처 사이에 들어가서 그대로 아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봉합해 주는 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봉합할 때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잡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약을 주사라든가 먹는 약을 재우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 전공일 때는 일단 응급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울어요. 막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막 세척도 하다 보면은 거의 막 탈진할 정도로 울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막 같이 막 쓰러지세요. 우리 애기 막 그냥 꼬매는 방법이 있고 재워서 꼬매는 방법이 있는데 저 때는 대부분 그냥 꼬맸어요. 왜냐면 재우면 또 깨어나는데 시간이 한 3-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 재워서 꼬매면 깨고 그리고 안전하게 기가하는 거 확인할 때까지 3-4시간 걸린다 하시면은 어머니께서 어금니를 물고 그냥 꼬맬게요. 그러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간호사한테 얼굴을 잡아달라고 한 다음에 아기는 이 상태로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빛의 속도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 왜냐면 네, 저희 보호자분도 좀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님 아버님이 애기 위에 올라타가지고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님들은 의외로 꽉 잡고 계세요. 오히려 애기한테 막 더 화내세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근데 아버님들이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봉합하고 있는데 위에서 물이 뚝 떨어져갖고 보니까 아버님이 막 닭똥 같은 눈물 너무 흘리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자체가 5살 넘어가면 힘으로 제압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5살 미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잡아서 하고 5살부터 그래도 한 8살, 9살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잘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딱 그 중간 경계 지점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시도하다가도 안 되면 이제 주사약이라든가 먹는 약을 쓰는데 아주 뭐 드물긴 하지만은 약간 경련이라든가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뭐 이렇게 약물을 쓰는 데가 훨씬 더 고급, 더 좋은 거고 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네, 항상 네. 일장일단이 있죠. 그쵸. 네. 네. 저도 어릴 때 그 찢어져가지고 꼬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어릴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는 건 그만큼 충격이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봉합이 필요한 상처 말고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찰과상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까진 상처, 네. 찰과상 같은 상처.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세척이죠. 네, 보통 이제 막 놀이터에서 놀거나 그러면은 막 모래가 껴있거나 먼지 같은 게 막 껴있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과정이 이 상처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런 흙 같은 거를 제거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근데 그거를 그때 빼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다 나아도 그 박힌 모래 자국이 다 남아있거든요. 박박박박 긁어서 네.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꼭 제거를 해주셔야 흉터도 덜 남고 훨씬 더 빨리 낫고 네. 예, 여러모로 봤을 때 훨씬 더 득이 된다는 거. 어머님들이 또 많이 하시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딱지가 안 잤어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진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찰과상이 생겼을 때는 진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냥 무조건 마데카솔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딱지가 생기죠. 나중엔 다 흉터로 남거든요.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폼드레싱이에요. 진물을 다 흡수해서 그 위에 스캡, 딱지가 얹어지지 않도록 해서 초기에 진물이 나는 거를 잘 흡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폼 드레싱. 네. 어머님들한테 간단하게 그 드레싱 제품들 중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진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건 초기에 사용을 해주고 나중에 진물이 줄었을 때는 덤이라고 끝나는 드레싱 제제가 있어요. 약국에 가면 많이 파는데 그런 걸로 이제 상처를 마무리가 되고 다 낫고 나서도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아니면 보습제 그런 거를 잘 발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찰과상이 생기면서 우리가 피부만 이게 상처가 난 게 아니라 뭐 땀샘이라든지 피지샘 같은 것도 다 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잘 건조하고 잘 까지는 살로 재생이 처음에 되거든요. 또 이제 꼬매 상처나 그런 찰과상이 약간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은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실리콘 재재로 된 그 흉터 예방 밴드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흉터 예방 연고 같은 거를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데카솔 바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데카솔은 아니고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약간 실리콘 재재가 들어있어서 이게 흉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살짝 눌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흉터가 덜 났는데 좀 도움이 되세요. 네. 그 응급실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는 경우들이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화상이잖아요. 네, 화상 진짜 많아요. 네.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일단은 화상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지러지게 울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님들이 좀 어떻게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만약 화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된다. 꼭 하나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일단 그 뭐에 화상을 입었냐에 따라서 처치가 좀 달라지는데 제일 흔한 게 열탕 화상이에요.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기가 근처에 있을 때는 커피를 미지근하게 타서 얼른 후루룩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커피에 화상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일단 쿨링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차가운 물에 담가두거나 아니면 얼음팩을 이용해서 그 열기를 빨리 식혀주는 게 화상이 좀 더 깊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리고 또 저희가 응급실에 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해드리는 게 거기도 얼음찜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어디서든 간에 화상을 입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오실 때까지는 항상 얼음찜질,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또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화상 입었을 때 그 자리에 물집이 나면 그걸 터트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로 많이들 싸우세요. 물집 터트리긴 하는데요.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그 안에 차 있는 물만. 왜냐하면 그 껍질 자체가 드레싱이 되거든요. 그게 외기에서 이제 균이 들어가거나 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 껍질은 그대로 둔 채로 물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화상 입었을 때 얼음찜질이 중요하다, 물집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병원이잖아요, 그죠? 그쵸. 상태가 어떤지는 사실 병원에 와서 봐야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어른이든 아이든 그렇게 열탕 화상이나 보면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그 얼음팩 한 채로.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그거였어. 이제 곰탕.
뜨거운 국물인데 이걸 탁 해가지고서는 근데 그 곰탕이 문제가 뭐냐면 다른 그런 물은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뜨거워봤자 100도인데 기름은 이제 훨씬 더 뜨겁잖아. 근데 그쵸. 정말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안타깝고.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응급실이랑 봉합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박현준 선생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채널에 출연하면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회수 한 10,000개 정도는 그냥 찍잖아요. 닥터. 빅티바. 아니 누나 우리 진짜 이거 안 바꿀까? 진짜 이거 말고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어떻게 할까? 아니 그냥 뭐든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제안을 한번 해줘봐. 내가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볼거.